자, 이렇게 1894년 가보년부터 1895년 을미년까지 가보 을미 개혁이 전개되는 모습들을 봤었는데요. 자, 이 개혁은 처음에 의도했던 것과 다르게 일본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라는 거죠. 물론 미묘한 뉘앙스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일본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의도와는 다르게 자주성이 굉장히 부족했던 그런 개혁이 되겠고요. 때문에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강했던 당시 백성들 입장에선 개혁의 내용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개혁 내용조차도 백성들이 거부감을 가질 만한 개혁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거 조금 이따가 뒤에서 볼 건데요. 어쨌든 요것 때문에 백성들이 개혁을 따르지 않는 데다가 심지어 저항하는 모습까지 나타나게 되는데요.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요거를 을미의병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우리 백성들이 그냥 가만히 당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무력 저항을 하는 의병이라는 존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미스터 선샤인 드라마 보시면 이 모습을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한 번쯤 보시기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개혁은 제대로 추진되기가 어려웠는데요. 심지어 일본의 간섭과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조선이 당시 가장 필요했던 가장 시급히 해야 될 여러 가지 개혁 요소들이 놓쳐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조선은 지금 개혁을 하려는 주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자주성, 독립성, 나라를 지키기 위함이에요. 그러려면 나라의 힘을 길러야 되는 거고요. 힘 하면 가장 생각나는 거. 반드시 업그레이드해야 될 부분. 군사입니다. 그런데 이 군사제도가 개혁되지 않아요.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군사제도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실려있지 않다라는 거야. 왜냐면 하려고만 하면 일본이 방해를 할 거니까 개혁이 소홀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동학농민운동에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가장 원했던 농민이기에 가능했던 요구사항 토지제도 개혁 역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토지제도가 업그레이드가 되면 일본 입장에선 나중에 조선의 땅을 빼앗기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제도가 약간 허점이 많은 부실한 옛날 방식인 게 좋았기 때문에 요거 역시 일본이 크게 방해를 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러면서 군사 토지처럼 당시 시급하게 필요했던 개혁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요.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던 당시 국왕이었던 고종이 이건 아닌데 하면서 일본에게 벗어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죽었던 마누라 명성황후가 힌트를 줬다는 거야. 일본에게 벗어나려면 누구랑 친해져라? 러시아. 그러면서 고종이 사고를 하나 치는데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출을 해요. 아관 파천이라는 사건이고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피난을 간 사건인데 결국 러시아 소나기에 고종이 들어가게 되면서 일본의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간섭이 진했던 개혁 역시 종료가 되면서 실패로 마무리가 된다라는 건데요. 자, 처음에는 자주적으로 조선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으나 아쉽게도 이렇게 일본의 간섭 속에서 실패로 끝났던 가보을미개혁. 대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느냐? 12쪽을 살펴보시면요. 자, 학지 12쪽을 보시면요.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을미개혁의 대표적인 내용들이 실려져 있을 텐데 1, 2차 가보개혁이 좀 어렵습니다. 두 개혁은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교과서에 아주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다음 수업 전에 미리 교과서를 보시고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노력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가장 쉬운 을미개혁만 살짝 알아보려고 해요. 을미개혁은 앞서 말했듯이 눈에 가장 확 띄는 조선인들의 일상생활 요걸 바꾸는데 가장 중심이 됐던 개혁인데요. 교과서 28쪽에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세 가지, 그 중에서도 우리 교과서는 두 가지를 소개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달력입니다. 당시 조선의 달력이 바뀌어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음력, 달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태음력을 사용해서요. 여러분 부모님 세대 중에도 자기 생일을 셀 때 음력 생일을 세시는 분이 꽤 많으실 텐데요. 이게 을미개혁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양력으로 변화하는 모습 보입니다. 그래서 태음력을 폐지하고 태양력, 그냥 음력, 양력 하셔도 틀리진 않아요. 양력을 사용하는데요. 요것 때문에 생긴 당시 굉장히 희귀한 풍습이 지금도 그렇지만 이 음력하고 양력은 약 날짜가 한 달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 바람에 이 음력을 폐지하고 양력으로 바꾸겠다라고 선언한 날이 11월 16일이에요. 요것 때문에 다음 날이 바로 양력을 기준으로 한 1896년 1월 1일로 바뀌는. 그래서 이게 실제 수능이랑 한국사 검정능력시험 기출에서 나왔는데 1895년 을미년에는 12월 달력이 없습니다. 12월이 없어요. 아예 존재 자체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음력을 쓰다 양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을 주면서 달력을 쭉쭉쭉 주는 거야. 1895년 11월까지 나오다가 갑자기 12월 없이 1896년으로 넘어가요. 이게 왜 이렇지? 질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게 무슨 개혁이라는 걸 캐치해야 된다? 을미개혁. 지금 내가 마음 같아서는 여기에 그림 자료도 싣고 싶었는데 공간도 없고 그림도 못 구해서 못 넣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거 캐치를 좀 하셔야 되고요. 또한 우리 백성들이 처음으로 예방접종, 예방주사를 맞기 시작해요. 요거 읽어는 둡시다. 교과서는 없는데요. 종두법이라고 해요. 다른 데서는 가끔 출제가 되고 교과서에도 다른 학교 교과서에 있어서 쌤이 좀 가져왔습니다. 종두법, 여기 적혀있듯이 천연두의 전염을 막기 위해 치러진 예방주사인데요. 요즘 여러분들이 흔히 불주사라고 하는 게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불주사의 기원이랄까? 이게 종두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석영이라는 분에 의해서 소개가 됐는데 이게 이 을미개혁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백성들이 거부감이 심해서 잘 안 맞으려고 했지만 조금씩 확산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요까지는 어쨌든 저쨌든 퍼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는 마지막 3번입니다. 조선인들에게 가장 크게 바뀌었다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머리를 싹둑 자르는 단발령이 실시가 됐다라는 거죠. 단발령. 요즘 여러분 남학생들이 하는 그 헤어스타일, 짧은 머리 스타일이 만들어졌다라는 건데요. 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상투라고 해서 남성들도 머리를 함부로 자르지 않아요. 물론 우리 여성들도 머리를 자르지만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머리를 길게 하고 남성들은 머리를 자르잖아요. 지금 현대 시대에는. 근데 이 시기에는 남성들도 머리를 길게 기른 다음에 이걸 위로 올려 묶는다라는 거지. 이걸 우린 상투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왜 이런 식으로 머리를 기르게 되느냐? 유교 때문에 그래요.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 머리카락을 훼손할 수 없다라는 거지. 바로 효라는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체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고요. 흔히 신체발부 수지부모라고 해가지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걸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기르고 있었는데 뭐 기르는 것까진 그렇다 쳐. 문제는 이 시기에는 샴푸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머리는 길어서 걸핏하면 떡이 지는데 이걸 감을 만한 비누 샴푸가 없다라는 거지. 그럼 당시 사람들은 머리를 어떻게 감았을까? 뭐 안 감을 수도 있고요. 맹물에 감거나 제일 좋은 건 이제 약초물에 머리를 감는 건데 이 약초물도 구하기가 쉬운 것만은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백성들이 머리가 떡지다 못해 여기에 벌레가 생기기 시작해요. 몇 번 수업해 보니까 많이들 들어서 알고 있던데요. 이라고 해가지고 동물의 털 있는 곳에서 자라나서 피를 빨아먹고 사는 그 기생충 같은 벌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머리에 자라기 시작하는 거야. 알을 까고 난리가 나요. 심지어 이거 생기면 머리 엄청 간지럽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조선인들이 이걸 해결하려고 어떻게 하느냐? 그 여러분 할머니 댁 가면 간혹 있는 빗인데요. 참빗이라고 해서 네모내가지고 얘가 촘촘촘촘촘촘촘촘촘촘 이렇게 엄청 얇은 빗이 있어요. 요걸로 머리를 빗으면 여기에 이가 걸려가지고 토도독 하고 떨어져. 그 바닥에 이가 떨어져요. 겁내 더럽죠? 심지어 이 이가 알을 머리에다 까놓는데 이게 잘못 걸리면 토독토독 소리가 나면서 터지기도 해요. 참 끔찍하기 그지없는데요. 바로 이런 위생 문제가 당시에 심각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 샴푸를 제공할 수는 없잖아요. 샴푸는 이때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최소한 머리를 자르라는 거야. 머리카락이 짧으면 그래도 통풍이 되니까 이런 문제가 비교적 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실시된 게 단발령인데요. 그런데 500년간 유지했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이 유교라는 건. 굉장히 효라는 건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관이거든. 이런 사람들한테 니네 이거 진짜 더러워서 그래. 병 걸려. 그러니까 머리카락 잘라야 돼. 라고 설득을 해도 들을까 말까인데 일본 입장에선 이게 바뀐다. 조선은 일본 덕분에 발전하고 있다를 당장 보여줘야 되거든. 을미사변에 대한 여론을 뒤집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그냥 잘라!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된 거야. 당연히 백성들은 여기에 굉장히 분노하고 유교적 가치관에 의해 충돌하는 모습이 보이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전처럼 그냥 단순히 못하겠어요, 싫어요, 아, 일본 미워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칼, 총을 들고 싸우는 의병이 등장한다라는 거야. 의병. 이 의병이 발생하는 주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단발령이었다라는 거고요. 이 단발령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 우리 눈에 굉장히 익은 사람이 하나 보이네요. 바로 여기 있는 최익현입니다. 앞에 우리가 뭘로 배웠던 사람이죠? 그지 개항반대 운동에서 오불가소 외양일체론을 주장했던 인물이죠. 이 인물이 이 단발령 때도 또 활약을 하셨네요. 무려 도끼를 들고 경복궁 앞에 상소문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자, 이때 유명한 명언을 남기세요. 바로 요건데요. 내 머리를 자를지언정 내 머리카락 상투를 자를 순 없다라는 거예요. 머리카락 대신에 상투라고 하셔도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내 머리카락을 자르려면 이 도끼로 내 머리를 치십시오 라고 하면서 저항을 했던 인물이고요. 결국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의병도 하십니다. 이 최익현은 나중에. 그래서 의병 과정에서 돌아가시는 분인데요.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 역사에 자꾸 이름이 등장한다라는 건. 자, 그러면서 단발령에 저항하는 대표적인 자료로 잘 나옵니다.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을미경은 그래서 여러분 달력이 양력으로 바뀌어요. 예방주사 맞기 시작해요. 단발령이 실시됐어요. 요 세 가지 중심으로 내용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전에 실시됐던 1, 2차 가보개혁은 요거보단 좀 더 복잡한데요. 이 복잡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네이버 폰 과제 제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